운명을 사랑하라. 가슴 한켠에 쌓아둔 후회의 이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한 가지를 떠올려 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고 가끔 생각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끝내 반대하지 못했던 그 결정. 더 자주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바빠서 놓쳐버린 누군가의 시간.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달라졌을 그 기회. 혹은 단 한마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를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어떤 날. 그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돌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 돌이 조금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니체 철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으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 한국말로 옮기면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고? 내 인생에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사랑해? 맞습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니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철학적 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 억지로 긍정하라는 뜻이 아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나온 모든 것, 후회도, 아픔도 실수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였음을 인정하는 깊은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단 한 번도 달랐으면 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싶다. 니체.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를 그저 이론으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기 몇 년 전, 정신이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이 태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 했습니다.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썼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매일 글을 썼습니다. 그의 아모르 파티는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피와 살로 쓴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에 더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1. 아모르 파티란 무엇인가?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니체는 젊은 시절부터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독한 두통이 사흘씩 계속되고 눈이 너무 아파 책을 읽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에게 2번이나 거절당했고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바그너와 원수처럼 갈라섰습니다. 자신의 철학은 살아생전 거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객지를 떠돌며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글을 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떠셨을까요? 아마 왜 하필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원망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니체도 그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고통스러운 운명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니체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는가? 그 질문 앞에서 니체는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 삶을, 이 고통까지도 다시 살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운명 사랑입니다. 니체에게 아모르 파티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것, 불행을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내 삶의 일부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저항 없이 인정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고통도 성장의 재료로 보는 것, 상처가 있었기에 깊어진 공감, 실패가 있었기에 생긴 지혜.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나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필연적인 것을 단지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필요한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50대 중반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 그녀는 깊은 슬픔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은행 업무를 배우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도예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슬픔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모른 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운명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운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이지요. 이 후회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이라고 돌아볼 갈림길도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후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니체의 시각으로 구분해보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후회와 독이 되는 후회. 건강한 후회, 그때는 최선이었지만 지금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성장의 씨앗이 되는 후회. 이 후회는 오늘을 더 잘 살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독이 되는 후회, 그때 달랐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갉아먹는 후회. 이 후회는 지금을 살아갈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니체가 문제로 삼은 것은 두 번째, 독이 되는 후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후회는 더욱 깊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뒤에 지나온 시간보다 짧아 보이기 시작하면 과거의 선택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평소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혹은 자식에게 엄하게만 대했는데 지금은 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면, 혹은 꿈이 있었지만 생계 때문에 포기했는데 이제와 그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런 후회들은 밤에 유독 선명해져서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이런 후회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니체는 후회 자체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의 방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달라야 했다고 보는 대신 그 일이 있었기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로 보는 것입니다. 후회를 잃어버린 다른 인생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든 역사로 있는 것이지요. 그 30년간 말 한마디 못했던 배우자. 하지만 그 세월 속에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엄하게만 대했던 자식.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사랑이 얼마나 서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서투름도 사랑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포기했던 꿈. 하지만 그 포기가 있었기에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때의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최선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자유다. 우리가 종종 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잘못되기를 바라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가장 옳다고 믿는 길을 골랐습니다. 부족한 정보 속에서, 불안한 마음 속에서 그 시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 사람, 즉 그때의 당신을 지금의 눈으로 책망하는 것은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요?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해야 할 유일한 행위는 비판이 아니라 연민과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일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참주름살도 흰 머리도 내 인생의 훈장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지나간 선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내 몸, 내 모습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거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전 사진을 꺼내보고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저기 쑤시는 몸을 느끼며
나이가 드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씁쓸해지신 적은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젊음을 찬양합니다. 텔레비전에는 주름 없는 얼굴들이 넘쳐나고 광고는 끊임없이 더 젊어 보이는 무언가를 팔려합니다. 그 속에서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아니라 극복하고 숨겨야 할 결함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니체는 이 시선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의 주름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눈가에 자리 잡은 작은 주름들은 수천 번의 웃음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이마의 굵은 주름은 수십 년 동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다는 흔적입니다. 손에 거친 마디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고 안아주고 일궈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은 그 모든 세월을 견뎌냈다는 증명입니다. 일본의 도예 문화에 긴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전통 기술인데 그 균열의 흔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강조하여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상처가 있었기에 더 값진 작품이 되는 것이지요. 니체의 아모르 파티와 꼭 닮아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은 긴츠기의 금빛 이음새와 같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여러분은 더욱 깊고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아모르 파티로 바라보면 달리 보입니다. 이 몸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길렀고 밤늦게까지 일했고 슬픔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지금 조금 천천해진 이 몸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수고했고 그 수고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는 연습을 조금 다르게 해보시겠어요? 지금까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저 주름이 없었으면, 저 군살이 빠졌으면이라는 눈으로 보셨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이 얼굴은 수십 년 동안 나를 세상에 내보내준 얼굴이다. 기쁠 때 활짝 웃어준 얼굴이고 슬플 때 눈물을 흘려준 얼굴이다. 그 얼굴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아모르 파티를 몸으로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작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아름답게 보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것이 아모르 파티다. 필요한 것, 즉 피할 수 없는 것을 아름답게 보는 법.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은 연습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연습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자, 운명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연습. 아모르 파티는 철학적 개념이지만 니체는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연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후회에 덕분에를 붙여보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회를 하나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끝에 덕분에를 붙여보는 겁니다.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덕분에 나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때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덕분에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때 더 건강을 챙겼어야 했는데 덕분에 지금은 매일 아침 걷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이 연습은 과거를 미화하거나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가져다준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과거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연습. 오늘의 불편함을 이야기로 만들기. 지금 현재 불편하거나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아모르 파티의 대상이 됩니다. 무릎이 아파서 멀리 걷지 못하는 것, 잠이 잘 안 오는 것,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로운 것. 이런 불편함들을 일기나 메모에 짧게 써보세요. 쓰는 행위 자체가 그 경험을 당하는 것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금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그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니체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철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일기 한 줄로 그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 그때의 나를 용서하기. 아모르 파티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실천은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에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는 것들도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는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어리고 더 두렵고 더 부족했습니다. 그때의 나를 지금의 눈으로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의 최대치로 행동한다. 그때의 나는 그때 알고 있는 것의 최대치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된 후회 하나를 꺼내 그때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최선을 다했다는 것 나는 알고 있어. 수고했어. 이 세 가지 연습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한다고 정말 달라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실천의 반복에서 온다고요. 덕분에 한마디, 일기 한 줄, 거울 앞에 고개 끄덕임 하나. 이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것이 아모르 파티가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린 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처음부터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내 삶에 어떤 것도 달랐으면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은 이 삶이, 후회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쉬움이 있는 이 삶이 그래도 나의 것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쉽지 않은 시절을 견뎌낸 그 시간들,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한 날들, 혼자 사겨야 했던 눈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나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랑할 차례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라. 심지어 당신의 의심과 두려움까지도. 니체의 아모르 파티와 맥락이 닿아 있는 말입니다. 후회도, 주름살도, 예전 같지 않은 몸도, 좁아진 인간관계도, 그것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 재료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오늘 밤 가장 마음에 걸리는 후회 하나를 꺼내어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 말이 쉽게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억지로 행복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옆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넉넉함. 그것이 니체가 바란 운명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계속하는 사람은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주름을 보며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내 인생이구나라고 말하며 당신의 인생은 처음부터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니체 6부작의 네 번째 이야기, 초인이 된다는 것, 위버맨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초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인지 수십 년간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직원으로만 살아온 분들께 이제 나로 서도 된다는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을 보고 마음에 남은 후회 하나, 그리고 그 끝에 붙인 덕분에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의 삶은 그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